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12월 21일 일요일자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단기 낙폭 과대 이후에 기술적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재미있는 어떤 주말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은 어떠세요? 좀 괜찮으셨나요? 제가 볼 때는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딱히 영향가는 없지 않았나. 이날 1.5% 금요일 날 보시면은 한 1.5% 정도의 종가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이날의 어떤 이런 반등을 크게 드신 분들보다는 사실 오히려 요 구간에서 손실 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다 쪽에 해당이 된다면은 정말 뭐 다행인 거고요. 다행인 것이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자 보세요. 12월 8일부터 해서 자 음봉 자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낮아지죠. 그죠?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요거 한 번 정도의 반등 가지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간에 기별도 안 온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배만 더 고프다. 그죠? 아예 차라리 안 먹는 이만 못하다. 오히려 그죠? 아예 굶으면 모를까. 조금 먹으면 왜 더 배고픈 거 있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굶으면 모를까. 한참 굶다가 살짝 뭔가 하나 먹었는데 겁나 배고프죠. 그죠? 입체기동개미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공복에 물 마시기요. 그 순간뿐이에요. 그죠? 그 순간뿐이고. 화장실만 더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히려 밤에 잠도 안 오고 배만 고프고, 참다 안 돼가지고 이제 회원님들, 밤에 이제 통닭 한 개씩 시켜 드시면, 살만 겁나게 더 찌죠. 그죠? 다이어트 계획은 어느샌가 물거품이 되고, 참는다고 물만 뎁다 들이켰는데 오히려 화만 불러일으킨 케이스죠.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딱 그럴 수가 있어요. 시장이. 지금 딱 이 주식시장이 하는 얘기가 바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참고 이제 버티다가 그죠? 일단은 안 맞아야지. 내가 일단은 손실이 좀 적게 나야지 해서 여태까지 잘 버텼는데 시장이 이렇게 한번 딱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일단 올라간 것만 본단 말입니다. 원래 이 인간이라는 동물이 참 신기하고 희한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간사한 면도 있는 게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려고 그러죠.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일단 장이 올랐다 이거. 일단 장이. 그죠?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종목들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올랐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지수가 한 1.7% 오르면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오르겠습니까? 회원님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고 자 지수가 이 정도로 1.7%로 점프가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회원님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시총 상위 대형주 그 중에서도 좀 등치가 큰 애들이 전체적인 어떤 지수 상승을 이끄는 것이지 어떤 개인들이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짜잘한 거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반등을 이끌지는 않는다고요.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뭐 개인들이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어떤 중국 관련주들 뭐 테마주 그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개인들은 다 그런 거 거래한단 말입니다. 그죠? 사실 개인들이 뭐 한국전력으로 매매를 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겠어요. 한국전력을 거래를 해서. 한국전력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없는 주식이라고요. 굉장히 인기 없는 주식. 근데 이런 종목들이 자 기술적 반등에 좀 성공을 함으로써 이렇게 무거운 애들이 훅 치고 올라가니까 시장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1.5%나 올랐는데 야, 내 주식은 언제 갈라고 그러지? 왜 이거 언제쯤 갈라고 그러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조급해지겠죠. 그죠? 상당히 조급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뭔가 내가 매매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서두르게 된다고요. 근데 이때는 서둘러서는 안 돼요. 예, 저도 교육 강의를 지금 좀 있다가 예, 매매 기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어떤 예, 저의 어떤 실전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요렇게 자 빠졌었잖아요. 요때 빠졌었잖아요. 요때 저도 종목 선택을 좀 잘못해서 예, 종목 선택에 약간은 제 판단이 좀 흐려서 요때 예, 저도 손절을 쳤어요. 요때 손절을 치고 예, 두 종목 수익을 내므로써 완전히 다 복구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원금에서 마이너스 1% 정도 까졌다 손절 쳐서 그러면은 여기서 한 60에서 한 70% 정도 복구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0.3% 정도, 0.4%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겠죠. 마이너스 한 0.3%나 아니면 마이너스 뭐 한 0.4%나 아니면 뭐 조금 뭐 늦게 잡았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 마이너스 한 0.5% 정도.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죠. 견딜만 하죠. 요날 하루 이렇게 갑자기 확 무너질 때 종목이 너무 세게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절선이 깨지길래 빨리 즉각 이제 손절을 치고 나왔는데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는 요렇게 손절을 치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약간 걱정이 되면서 내가 이걸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좀 쫓기는 마음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나도 우리 방도 이때는 손절을 쳤으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혹시 나만 너무 지금 어려운 게 아닐까 막 오만 생각 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걱정이 되면서 이게 왠지 나만 망하는 것 같다. 어제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나만 지금 이렇게 뭐 어디 지하실에 처박혀가지고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고 이렇게 좀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내가 하나씩 천천히 복구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급하게 지금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시장이 1.5% 올랐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든 좀 빨리 이때 쫓아가서 나도 좀 이 수혜를 좀 누렸어야 되지 않나. 요때 한 방에 어떻게든 좀 해결을 봐야 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계좌는 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냉정해지실 그런 순간이에요. 매매 기법대로 매매를 좀 하시면서 오히려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럴 때일수록 급할 때일수록 왜 우리가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뭐 반등이 나와서 갑자기 추세가 전환되면서 와 하고 2000포인트 다시 갈 것 같죠? 그럴 일 없어요. 당분간은 천천히 아직 지금 국제사회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다지 우리 증시에 좋게 작용을 하진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회원님들이 천천히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뭐 최근 하락장에서 손실이 크게 나신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은 오히려 급할 때일수록 천천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히려 급하게 서두르시면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연말에 뭐 모임도 있으시고 뭐 잦은 술자리도 있으실 터인데 이 주식시장에 좀 집중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아예 모든 거래를 좀 중단을 하시고 좀 쉬시는 것도 쉬었다가 차라리 내년 초반에 다시 거래를 시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 연말이라 해봤자 뭐 며칠 안 남았죠. 뭐 연말에 이제 장이 좀 그죠? 마치잖아요. 좀 일단 31일 날 자 휴장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 휴일도 있고 뭐 이것저것 차포 다 띄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실거래일은 한 5일 정도 수준도 안 되니까 차라리 그 정도 기간은 약간의 좀 휴식 기간을 가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최근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워낙 러시아라든가 일본 문제 이런 것들은 회원님들이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금방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황들이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굳이 또 했던 말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점만 딱 집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예고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자, 지금 계속해서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카페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뭐 현재 방송에, 지금 현재 야간 방송에 오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이야. 뭐 워낙 제 매매기법을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문제는 처음 오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막 처음 와서 인사를 남기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우리 카페에 있는 그 매매기법을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고 지금 현재 제 동영상, 야간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은 매매 기법에 대한 동영상도 뭐 물론 많이 있지만,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소 약간 이제 매매 기법을 벗어나서 어떤 심리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면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루고 있는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또 돌아가 보자라는 의미로 오늘은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카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기 매매에 대해서 단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 매매 기법들은요. 시가 돌파 3, 1,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1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카페 정책이 다소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을 통해서 예고를 좀 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원님들이 상당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사실 하락장에서는 종목이 많이 안 나와요. 하락장에서는 장이 상승세로 좀 접어들고 정배열로 통해야, 정배열로 돌아서야 이제 여기서 오늘 회원님들이 복습을 하시게 될 시가 돌파 3라든가 볼린저 밴드 1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이제 막 이렇게 방향이 좀 전환되는 시점이다. 시장이. 그럴 때는 또 시가 돌파 바닥권에서는 원이 많이 나와요. 또 원이. 그 다음에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3와 볼린저 밴드 1이 많이 나오고, 반대로 이렇게 장이 계속해서 쭉쭉쭉쭉쭉쭉 빠지고 있을 때는 지금 회원님들이 여기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절대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종목을 잘못 뽑은 거예요. 잘못 뽑은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최근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그냥 거래 없이 있었어요. 거래 없이. 한 3일 정도는. 한 3일 정도는 거래가 없이 있었거든요. 계속 빠졌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없이 계속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종목이 그만큼 안 나와버리게 됐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지루하지만 쉬는 수밖에 없죠. 괜히 잘못했다가는 진짜 큰 손실이 나버릴 수 있으니까. 적은 손실이야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 나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복구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제 손실이 커지면은 마음이 급해진다고. 일단은 마음이 급해지면서 욕심이 막 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큰 손실이 날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은데요. 그 큰 손실이 날 행동을 애초에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매매 기법대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는 매매 기법대로 매매법에 맞춰서 그냥 하시는 겁니다. 매매법에 맞춰서요. 자, 그러면은 한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가돌파 1부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시가돌파 1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슷한 거 하나 나와있네. 잠깐만요. MPK 설명하고 한국전력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MPK라는 종목을, 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어떤 이런 이평선들 있죠. 회원님들 지금 눈에 보이시는, 61선, 21선, 121선, 5일선, 11선 말고요. 5일선, 11선 말고, 21선, 61선, 121선. 자, 이런 이평선들은 우리가 흔히 심리적인 저항대, 어떤 지지선, 이런 식으로들 많이 통용해서 씁니다. 사실 이런 이평선들은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거의 좀 다소 관례다 싶을 정도로 주식책이라든가 아니면 회원님들이 주식 강의를 처음 접했을 때 보면은 21선은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이라든가 121선은 그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전체 어떤 경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는 뭐 또 강력한 어떤 지지라든가 그 자리 아래를 깨고 내려오면은 아주 뭐 강력한 저항이 형성된다라는 둥 상당히 뭐 그런 식으로 많이들 배워 오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자,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61선 부근이라든가 뭐 요런 121선 부근들 뭐 물론 다 지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자, 요런 자리에서는 요런 식으로 좀 기술적 반등들이 나오는 것이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아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물론 요런 자리에서 무조건 산다고 해서 수익 나는 건 아니니까 절대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자리에서 나도 한번 사봐야지. 사면 수익 나는가 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자,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이평선들을 자, 지지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61선 아래에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되면 종목이 자, 보시면은 61선을 자, 뚫고 올라가려다가 빠져버리고 자, 다시 한번 재차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뚫고 올라가려다가 빠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가격대를 저항대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저항대. 이 가격 부근 근처에서는 한마디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도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근처에서는 좀 팔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팔려고 하는. 과거에 보니까 이 자리를 못 올라가더라. 이 자리를 못 올라가더라. 반면에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이 가격을 뚫고 올라와서 자, 손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밀려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종목을 좀 던지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던지려는 성향들이. 자, 그런데 그렇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까지 다 받아줘 가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어떤 저항대로 일컬어지는 자, 61선 혹은 121선 혹은 21선. 자, 이렇게 뚫는 이평선 21선이나 61선이나 혹은 121선을 뚫어주고 올라갈 때는 이 위에는 아무런 이평선이 없어야 돼요. 아무런 이평선이. 보시면 자, 여기 차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61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갔을 때는요. 이 위에 그 어떤 이평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회원님들. 요거요. 이해되세요? 예, INDIANJON님 반갑습니다. 그 필명 예, 한글로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 자리 뚫고 올라갈 때는 이 위에 걸리적거리는 주가 상승에 방해가 되는 이평선이 없어야 된다. 자, 이렇게 꼭 일단은 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예,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좀 외워라도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심리적인 어떤 저항대를 뚫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종목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더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 웅브라더님 반갑습니다. 아, 웅브라더님이셨구나. 카페에. 어유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 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한마디로 어떤 가격에 더 높은 가격에라도 웃돈을 주고서라도 자, 사고자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맞으면 7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 회원님들.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자,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가 양봉으로 쭉 치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더 높은, 더 좋은 가격을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높은 가격을 쳐줄게. 한마디로 이 말은 분위기가 좋다라는 얘기지. 지금 분위기가 좋다. 주식은 분위기가 일단은 좋아야 되거든요. 분위기.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뭐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요. 지금 당장 밥벌이가 당장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요. 다 같이 사회적으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에이구 씨 뭐 해서 뭐 하겠노?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분위기인 거랑은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분위기 따라갑니다. 분위기 따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한번 시간 맞춰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MPK 자 저항대를 뚫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자 보시면 늘어야 돼요. 거래량이. 어떤 특정 가격대를
저항대를 뚫어줄 때는 반드시 거래량의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거래량의 증가. 이 거래량의 증가가 없이 이렇게 좀 올라갈 때는 다소 좀 신뢰를 하기가 어려워요. 신뢰를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속임수 돌파라고 그러죠. 속임수 돌파. 살짝 좀 주가를 좀 자전거래를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샀다 팔았다 이러면서 좀 살짝 좀 끌어올려 놓고 한마디로 따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붙게. 여왕벌이 이렇게 웽 하고 지나가면 이제 막 꿀벌들이 뭐 웽 하면서 따라붙듯이 그렇게 개미들을 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따라붙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 꼬이려면은 요 거래량을 일단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래량 증가는 필수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시가돌파 1에서는 이렇게 특정 이평선을 61선이라든가 혹은 121선이라든가 혹은 21선이라든가 이런 걸 뚫고 올라갈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자, 이렇게 꼭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난 이후에 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 들어갈 때는 막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제가 화장실 예시를 안 들기로 했는데 이게 참 예시를 쉽게 들라고 하면은 그 제 방송 듣던 그 여성 회원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강사님은 다 좋은데 맨날 그 똥 아니면 방구 이런 걸로만 예시 드니까 여성 회원님들이 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예? 다른 예시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진짜 뭔가 좀 방법을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기왕에 시작했는데 뭐지 기왕에 일단은 밀어붙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사람이 진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그저 당장에 그냥 뭐 바지에 쌀 것처럼 막 급해갖고 그런데 나올 때는 그죠 일단 볼 일도 다 받겠다 이제 시원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별의별 사색도 하고 그냥 별의별 생각도 하고 스마트폰도 만지작거리고 그죠 사람이 그렇게 돼요 희한하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날 3일째 연속 분위기가 좋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도 아니면 그 다다음날도 아니면 다다다음날도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으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으라는 법은 없어요.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도 무조건 좋을 것이다. 모레도 좋을 것이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예를 들어서 뭐 기업주가 갑자기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틈을 타서 주식을 자기 지분의 일부를 뭐 확 싸게 팔아버리고 뭐 신주 인수권 행사를 통해서 뭐 2,400원에 다시 주식을 매집을 한다라든가 자 그런 상당히 좀 야가 빠진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뉴스가 만약에 시장에 전달이 돼버리면은 주가는 폭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도 어떤 그런 악재가 있는지 반드시 뉴스 창을 열어서 확인을 좀 하시고 아침에 거래할 종목을 자 이렇게 61선을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관심 종목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심 종목에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되겠죠.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딱 넣어 놓는 거예요. 넣어 놓고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 이제 뉴스를 한번 쭉 훑어봐야 되겠죠. 어떤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 악재가 없다. 간밤에 나온 게 없다. 자 그러면은 거래를 하시는 건데 자 이렇게 종목을 뽑아 놓은 이 다음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갭 상승이에요. 갭 상승. 갭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제 장 마감 때 3,220원에 맞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돈을 더 쳐주겠다 이거예요. 돈을 더 쳐주겠다. 어제 막 못 산 사람들이 있겠죠. 막 안 달라가지고 어제 그냥 고마 내가 3,200 한 10원이라도 샀어야 되는데 3,200원이라도 그냥 줄걸 3,100원 할 때 내가 살라고 했는데 근데 못 산 사람들은 더 안달이 난다고요. 이게 내게 아닐 때 원래 보통 더 안달이 나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내게 아닐 때 사람들은 항상 더 안달나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분위기가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유지되는 게. 자 그러면 살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도 더 나 말고도 더 비싸게 살려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려면은 갭 상승이 일어나겠죠. 내가 더 줄게 내가 더 줄게 내가 더 줄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면 아침부터 가격은 껑충
뛰면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갭 상승이 딱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갭 상승이. 자, 문제는 갭 상승이 일어나더라도 자, 이 자리에서 산 사람, 이 자리에서 산 사람,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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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자, 최근에 거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부터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정도 수익이라도 이제 만족을 하면서 떠나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죠. 맞나요? 차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진짜 재수없게 여기 꼭대기에서 사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거. 여기 요 구간, 요 윗꼬리 구간. 요 윗꼬리에서 사가지고 사실 뭐 별 지금 재미없는 상태에서 약간 손실 아니면 한 본전 이쯤에서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갭 상승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물량을 털고 나가려는 사람도 있고요. 털고 나가려는 사람들. 어제 이제 상투에서 잡아가지고 여기 상투에서 잡아가지고 털고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요렇게 운 좋게 요런데 밑에서 사가지고 소위 이제 좀 약간의 어떤 그 재미를 보고 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팔 거란 말이에요. 물린 사람들,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들. 이제 한때 팔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이 아침에 갭 상승으로 분명히 분위기는 좋았는데 자, 이 분위기 좋았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위로 이렇게 한때 탁 치고 나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음봉으로 요렇게 바뀌어버린다고. 음봉으로. 살짝 이제 밀리게 되겠죠. 차익 실현 물량과 그 다음에 본전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물량에 의해서 자, 주가는 자, 이와 같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쫄 빠져버리게 된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근데 회원님들이 보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빠져버린다. 그럼 안 사야 되겠죠. 말 그대로 차익 실현 물량이 매도 물량이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순간이니까 저럴 때는 사면 안 됩니다. 저런 거에 당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아침에 갭 뜨고 가니까 어이구 이거 뭐 있는갑다. 내가 모르는 무슨 정보가 있는갑네. 어이구 사야 되겠다. 샀다가 그냥 똑박 터진단 말입니다. 요런 거는 안 하셔야 되겠죠. 요런 경우는 이제 안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잘 일어나지도 않는 경우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만약에 자, 회원님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자, 우리 회원님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 빠지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매매를 안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매매를 안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주가가 계속 빠지길래.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매수세가 들어오더니만 자, 어디선가 매수세가 자 들어오더니만 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거야.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간다라는 말은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반발 매수세. 싸 보이니까. 이거는 단순 조정일 거야. 음봉으로 빠지니까 싸 보이니까. 저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저가 반발 매수세. 눌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마침 요 종목에 미처 매수에 감당하지 못했던 후속 매수세들. 발만 동동 굴리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반면에 이 종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적극적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사람들도 있겠죠. 이 종목을.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원님들이 어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작전 세력일 수도 있고 뭐 외국인일 수도 있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게 작전 세력인지 외국인지 기관인지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회원님들이 완전히 일일이 다 이 주식에서 거래되는 거액이 거래되는 유독 좀 큰 금액이 거래되는 어떤 그 계좌를 다 추적을 하고 그 계좌 주인을 실제로 불러서 신문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을 자, 이렇게 끌어올려 놓은 주체가 있겠죠. 가장 이 주식을 많이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자, 이 주가 방어에 나서면은 이 주식이 이렇게 빠져버리게 자, 자기네들이 기껏 이렇게 올려놨다 이거예요. 돈 써가지고 자, 이렇게 기껏 올려놨는데 이 주식을 끌어올릴 목적이라면은 이렇게 얘가 쭉 빠지게 놔두지는 않는다고요. 절대로. 쭉 빠지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손해보겠죠. 굳이 이렇게 쭉 빠질 거면 이렇게 끌어올릴
이유도 없거니와. 그죠? 이유도 없거니와. 자, 그래서 자, 다시 요거 지워버리고요. 저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자, 확인을 했어요. 이제 위원님들이. 보니까 아래 꼬리를 달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종목을 사서 끌어올리는 것 같더라 이거요. 끌어올리는 것 같더라. 자, 그렇다고 해서 매수에 동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매수에 동참을 하시느냐? 자, 매수세가 자, 우리 회원님들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만약에 강하게 되면 캔들이 어떻게 변하나요? 캔들이 이렇게 음봉이었던 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서 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딱 오겠죠. 그죠? 양봉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딱 올 겁니다. 예, 한강자이님, HS님, 예, 맞아요. 예, 잘 말씀 잘 해주셨어요. 예, 예, 두 분,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양봉으로. 자, 그럼 이 종목이 계속해서 야, 싸다. 야, 이 종목 사서 끌어올리자. 싸다. 이 정도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분위기는 점점 이렇게 반전된다 이거예요. 분위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 자리를 툭 치고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를 자, 툭 치고 올라가 버리면 드디어 이 종목은 양봉으로 다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전환이. 어느 순간 자,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죠? 이때가 회원님들이 매수에 가담을 하셔야 되는 자, 그런 타이밍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회원님들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이 설명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자 7번이든 1번이든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제 다들 뭐 이해되시죠? 그죠? 뭐 이 지금 강의로 뭐 한두 번 들으시는 것도 아닌데 모르시는 분들은 예, 100번 예, 100번 반복하세요. 100번. 자, 요렇게 양봉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갭 상승이 일어났죠. 이날 상한가 나온 날. 그죠? 자, 보시면은 갭 상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갭 상승이 있었죠. 이날. 보시면은 예, 갭 상승이 있었고 자, 아래 꼬리가 요렇게 전일 종가 요 61선을 뚫어준 종가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요. 갭 띄운 이후에 주가가 하락에 나와야 되고 자, 아래 꼬리가 발생을 해야 되죠. 아래 꼬리 이게 어디? 전일 종가 부근까지 왜 보통 전일 종가 부근까지 예, 제가 빠지는 것을 선호를 하냐면요. 여기 전일 종가 아래까지 한번 종가나 종가 아래까지 한번 밀어서 막판에 요때 올라가니까 요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끝물에 좀 붙은 개미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3일 연속 막 올라가니까 요 끝물에 또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일부 분할 매도하고 살짝 보유하고 있던가. 일부 분할 매도하고 살짝 보유하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아래 꼬리를 내려줌으로써 만약에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손절을 좀 시킬 수 있겠죠. 그죠? 한번 갭 띄우고 눌러버려가지고 한번 하락세를 내보내가지고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해되세요? 요렇게 장중 한때 요렇게 밀어가지고 요 아랫꼬리 요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한번 털어내버리는 거죠. 그죠? 마지막까지 그 버티고 있던 인간들 이거 주가가 이거 왜 이래 갭 떴다가 빠지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이익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씨 빨리 팔까?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기서 이제 보통 이제 또 털려나가게 만들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갭 상승이 나오고 어떻게 돼요? 아래 꼬리가 자, 전일 종가 부근까지 한번 빠져주고 시가를 딱 뚫어주니까 자, 이렇게 강한 양봉이 터져 나오면서 물론 이렇게 하루 만에 상한가로 진입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제 좀 드문 경우인데 상당히 이렇게 회원님들이 매수한 종목이
하루 만에 만약에 상한가로 이렇게 진입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뭐 이거는 행운이죠, 행운. 굉장히 강력하게 가는 경우인데 뭐 요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좀 예시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거에만 통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어떤 거냐면은 뭐 어디에는 매매기법이 안 통하고 어디에는 매매기법이 뭐 통하고 그런 거는 좀 매매기법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한마디로 뭐냐? MPK에는 뭐 이런 소형주에는 통하는데 뭐 좀 다소 이렇게 덩치가 큰 이런 데는 안 통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매매 기법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매매 기법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영원히 소형주인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소형주가 대형주가 되기도 쉽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쪼맨한 기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잘 돼서 이렇게 대형주로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그런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 그죠? 그런데 뭐 소형주에만 잘 맞고 대형주에는 잘 안 맞는다. 그래버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 그거는 이제 끼워 맞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끼워 맞췄다라는 얘기, 그거는. 뭐 소형주에는 잘 맞고 대형주에는 안 맞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차이는 근데 있을 수 있어요. 대형주이다 보니까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거는 말이 되죠. 왜냐면 한국전력이 뭐 상한가가 터지고 이런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뭐 한국전력 뭐 SK하이닉스 이런 게 뭐 하루아침에 상한가 가고 어디 그러겠어요. 현대차가. 그러진 않겠지만 올라가기는 간다 이거예요. 올라가기는 간다. 그렇게 매매기법이 형성이 되어야 되지. 뭐 자동차 부품주들 쪼매난 것들 뭐 한 500억, 600억, 1000억짜리는 잘 맞는데 현대차에는 그게 매매기법이 잘 안 맞을 건데 그러면은 그거는 매매기법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건 이제 끼워 맞춘 거밖에 안 됩니다. 끼워 맞춘 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빨리빨리 매매기법을 끼워 맞춰서 한마디로 판매용 매매기법이죠. 판매용 매매기법. 카페 회원 모집용이라든가 그런 매매기법들은 이 땅에서 빨리 없어지는 게 맞겠죠. 언젠가는 저는 다 이제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매매기법들은요. 자, 한국전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그죠? 회원님들. 이거 기억 안 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방금 1분 전에 봐놓고 이 뭐지? 이럴 겁니다. 또.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 큰일 나죠. 이거 뭐지? 이래버리면 답 없죠. 요것도 딱 지워보고. 요거만 놓고 봤을 때 우리 회원님들.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자리잖아요. 지금 보던 자리. 이거 뭐죠? 우리 회원님들. 뭘로 접근을 하면 될까요? 이거. 자, 이거 뭘로 접근을 하시면 될까요? 회원님들 한번 채팅창에 한번 글 한번 남겨보세요. 우리 회원님들. 요거 어떤 매매기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좋겠습니까? 요거요. 방금 방금 봤던 겁니다. 방금 봤던 거예요. 들키면 총살. 우리 회원님들 들키면 총살이에요. 이거는. 들킨단다. 틀리면 총살이에요. 틀리면. 맞습니다. 다들 이제 잘 아시네. 우리 회원님들 이제 다들 도사예요. 도사. 맞아요. 시가돌파 1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시가돌파 1 강의 시간이니까 거기에 맞는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이야기죠. 나중에 이야기. 전고점 돌파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거는 좀 나중에. 자, 요 종목 보시면은 아까도 회원님들이 자,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61선을 요렇게 딱 뚫어주게 되면은 자,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나요? 어떤 거? 뭐가 중요하죠? 7월 28일 날 요렇게 짱대 양봉이 딱 나왔으니까 요 다음 날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자, 다음 날. 그렇죠. 맞습니다. 딱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갭 상승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갭 상승. 왜냐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가격에 맞췄으니까 4750원에 맞췄으니까 내가 4750원 쳐줄게. 이게 아니고 4800원, 4850원, 4900원 아침부터 비싼 가격을 돈을 어디서 싸 짊어지고 인간들이
와야 주가는 오른단 말입니다. 항상 주식은요, 무조건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주가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같죠?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겁나 많아요. 와, 한국전력 나도 살라고 2만원 되면. 이런 사람들만 많으면은 이 주식이 오르겠어요? 회원님들 방금처럼 한국전력 좋지 그래 그거 안 망하고 튼튼하고 그래 나도 살라고 언제 2만원 되면 이래버리면 그런 사람들만 겁나게 많으면 이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분위기 잡치는 거죠. 분위기 잡치는 거. 당장에 5만원이라도 내가 줄게. 41,000원 42,000원 야 나는 43,000원에 줄게. 내한테 팔아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나 말고라도 이 주식을 비싸게 주려고 기꺼이 비싼 값이라도 치르려고 할 때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모든 물건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건이.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올라가지. 네, 그냥 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는 절대로 그 제품은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막 싸게 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많아버리면 오히려 가격은 폭락 나와버립니다. 폭락. 오히려 폭락 나와버려요. 자, 아무튼 갭 상승이 나와야 된다. 바로 뭐 결과부터 보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갭 상승이 나왔나요? 이 종목은? 그죠? 그 다음날 갭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전일 종가까지 한번 자 보시면 어때요? 밑꼬리가 빠졌죠?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밑꼬리 아랫꼬리로 살짝 빠졌죠? 그 다음에 자 시가에 갭 띄우고 그림을 우리가 이걸 좀 그려보자면요. 자 그림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그려볼게요. 제가 똑같게 자 요렇게 짱대 양봉이 딱 나왔었어요. 한국전력이. 그 다음에 아침에 갭 상승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아침에 갭 상승이 있었다가 한때 잠깐 이렇게 올랐을 수도 있어요. 한때 잠깐 이렇게 올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주가가 얘가 이렇게 빠지면서 자 이렇게 빠지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빠지면서 윗꼬리가 형성이 됐겠죠. 아침에 이렇게 때려준 만큼 자 이렇게 윗꼬리가 형성이 됐었을 겁니다. 윗꼬리가 이렇게 윗꼬리가 그러면서 주가는 쫄쫄쫄쫄 이렇게 빠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자,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됐겠어요?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겠죠. 반발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랫꼬리가 달리겠죠. 아랫꼬리. 이렇게 저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매수세가 더 강하게 더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결국 이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양봉으로 전환을 시도를 했겠죠. 양봉 전환. 이렇게 뚫어주면서 양봉 전환으로 하는 시점이 딱 나왔겠죠. 자, 그러면서 결국 자 이렇게 자 양봉으로 마감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이 둘째 날은요. 거래량이 더 터지고 안 터지고 필요 없어요. 크게 상관없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거래량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61선을 혹은 21선을 혹은 121선을 뚫어준 그 당일의 거래량. 이 뚫어준 요 당일의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요 당일의 거래량. 요 61선을 뚫어준 요 당일의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라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양봉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장 마감 때 꼭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 안 지어줘도 돼요.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음봉 마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회원님들. 음봉 마감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밀려가지고. 분명히 양봉 전환할 때 매수를 했는데 장 마감할 때는 음봉 마감으로 끝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이구 내가 이 종목을 털고 나가야 되나.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날 딱 들어갔으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날 갑자기 오후장에 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라든가 아니면 장이 좀 빠졌다라든가 그러면은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가도 장 마감 때쯤에는 음봉으로 바뀌는 경우도 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종목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예, 그거 꼭 참고하시고 꼭 이렇게 장 마감 때 양봉으로만 끝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 매수한 당일에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2, 3일 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좀 더 시간을 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국전력 보시면은 자, 일단은 어떻게 양봉으로 전환을 하는데 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회원님들 시기적으로 보면은 7월 29일 딱 또 여름이죠, 여름. 그죠? 여름철이다 보니까 뭐 전력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자, 여러 가지 한국전력에는 뭐 호재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아무튼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한국전력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원님들이 분할 매도를 이제 하셔야 되겠죠. 분할 매도. 그죠? 분할 매도.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2% 정도가 상승을 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손절선을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손절선. 그럼 손절선을 어디로 올리면 될까요? 얼마만큼이나? 자, 회원님들의 평단에서 자, 매수 평단에서 0.315% 위로 자, 수수료와 세금을 더한 가격이죠. 0.315%라는 것은 자, 한 2% 정도가 상승이 나오면은 손절선을 평단에서 일단 0.315% 위로 올려주시고 한 3% 정도가 올라가면은 3분의 1만 파는 거예요. 3% 정도가 올라가면 3분의 1만 팔고 나머지는 이제 길게 보시는 거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길게 한 7에서 10% 정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한 절반 팔고 그러면은 한 3분의 1이 남아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3% 정도 올라갈 때 3분의 1 팔았고 만약에 7에서 10% 정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한 3분의 또 한 절반을 팔아버리면은 이제 나머지는 한 3분의 1 정도 물량이 남았을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되는 물량은 뭐 일봉 5일선 뭐 일봉 요 5일선이 깨질 때까지는 뭐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느라든가 뭐 장중 한때 그러니까 일봉 5일선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깨질 때까지 버텨버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만약 그런 식으로 만약에 회원님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좀 문제예요. 종가 기준으로 뭐 깨지면 전량 다 매도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면은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빠져버리면 자 종가 기준으로 요렇게 빠졌다 이거예요. 이게 매도가 됩니까 이게? 회원님들 이게 매도가 돼요? 안 되죠. 하한가에 처박혔는데 어떻게 매도를 해요? 하한가에 처박혔는데. 그죠?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아닌가요? 종가 기준으로 뭐 깨졌을 때 매도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 번씩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번씩 이걸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혹시 뭐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매도하는 무슨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하한가 이렇게 박혀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한가 박혀버리면.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장중에 이제 한 5일선 대비 만 2, 3%가 빠졌다 이거예요. 자, 회원님들이 자,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자, 가지고 있는 종목이 때마침 이렇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더 보유했어요. 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 5일선 요 5일선 대비 한 2, 3% 정도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면 일봉 5일선이 가격이 얼마 이렇게 차트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우스를 딱 갖다 대보면은 일봉 5일선 가격 얼마 이렇게 딱 나올 겁니다. 그죠? 가격 이동평균 숫자 5 여기 보면은 뭐 42,390원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요 일봉 5일선에서 한 2, 3% 정도 빠지는 거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 빠진다? 그러면은 그냥 전량 다 매도를 하시고 차익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회원님들 이해되시면은 자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런데 뭐 3%까지는 안 빠졌는데 장 마치고 나서 보니까 요렇게 빠져 있더라. 요런 경우는 그냥 매도하세요. 요런 경우는요. 5일선 대비 3%는 안 빠졌는데 종가상 요렇게 빠지고 끝나가더라. 한 2시 50분에 확인하니까 요렇게 돼 있더라. 그러면은 동시 호가 때 2시 50분부터 3시까지 한 10분간 여유가 있으니까 동시 호가 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회원님들이 잠깐 이제 2시 50분에 주가를 확인을 했는데 얘가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렇게 2시 50분에 보니까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냥 자, 그러면은 동시 호가 때 그냥 정리를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들 이해하신다고 지금 7번, 1번 막 이렇게 눌러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지금 배우신 것이 자, 회원님들이 지금 카페에서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매기법 중에 하나인 시가 돌파 원 매매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기법들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장이 급락이 나와버리거나 계속해서 장이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빠지고 있을 때는 알아서 안 나와요. 알아서 종목 자체가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식 초보이신 분들이거나 자기 자신의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 돌파 매매들은 뭐 따라잡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장이 계속해서 빠지거나 분위기가 굉장히 나쁠 때는 종목 자체가 알아서 적게 나오기 때문에 큰 손실이 나는 것을 회원님들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기법 자체에서 일단 걸러진다고요. 걸러지죠. 예, 걸러져 버리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다 이거예요. 자, 주식 초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회원님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보통 쌀사 비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쌀사 비팔. 이게 뭐냐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얘기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정말 이상적이죠. 굉장히 이상적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절대로 손해가 날 수 없는 장사예요, 이게.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싸다라는 기준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비싸다라는 기준도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싸다라면 도대체 무엇이 싼 것인지, 비쌀 때 팔아라 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 비싸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이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시점이 도대체 싼 가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회원님들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던가요? 싸게 산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싸게 산다. 도대체 어떤 가격이 싼 것인지, 한마디로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에요. 예측이나 예언의 영역에 가깝단 말입니다. 예측이나 예언의 영역. 항상 가격이 싸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봐야 이렇게 싼 가격이 우리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회원님들? 이 한국전력만 하더라도 며칠 전에가 쌌었죠. 4만원.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세월이 지나고 나야지만 우리 눈에 보이다 보니까 저 가격에서 이 주식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정말 어려운 영역.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영역에 굳이 도전을 하시지 마시고, 예, 도전을 하시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도전을 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바보 아닌 이상 다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61선 뚫어주고 거래량 늘어났네? 이거는 바보 아닌 이상 다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맞나요? 아닌가요? 우리가 저점을 예측하는 건 어려워도 올라간 종목 찾아내는 거야. 뭐 어려워. 그냥 장 맞추고 찾으면 되지. 그죠? 올라간 종목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올라간 종목 찾는 건. 그럼 이런 종목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 시가돌파 원으로 내가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회원님들이 접근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회원님들이 수익을 내시고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먹고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찾기가 쉽다 이거예요. 무슨 어떤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어디가 저점일 것 같은데, 그거는 말 그대로 예언의 영역에 가깝다고. 예언의 영역. 그래서 난이도도 상당히 높고 손절도 잘 못 치고 대응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좀 본의 아니게 큰 손실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 기법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매매 기법이 없거나, 그 다음에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자기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일수록 반드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이런 패턴의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손실을 다 비껴나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들 10대 맞을 때 나는 한 대 두 대로 끝낼 수 있다 이거야. 한 대 두 대로.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려고, 수급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셔야 돼. 이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거야. 들어와서 주식이 반드시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거는 약간 좀 선취매 개념에 좀 가깝고요. 미리 반등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또 상당히 주식 경력도 그 나름대로의 경력도 많아야 되고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시황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럼 지금 방금 얘기한 것만 해도 몇 개요. 너무 알아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만 하다가 회원님들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계속 주식 공부만 하다가 매매는 언제 할 거야 도대체 매매는. 공부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공부만 하다가. 이제는 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실전 영역에 부딪혀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공부가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더 배워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분들도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공부 좀 그만 좀 하고 이제 공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만 좀 하고 실전의 영역에 나와가지고 좀 시행착오도 겪고 손실도 좀 나보고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사람이 어떻게 수익만 나면서 살아. 손실도 나서 그 손실의 아픔도 좀 겪어봐야 되겠죠. 손실이 나봐야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손실 금액을 확률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손실 확률을 줄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손실 확률을 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해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미 깨진 그릇인데 뭘 거기다 대고 손실 확률을 줄이라고 그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나는 손실이니까 인정을 하되 손실 금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이 정도만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손실 확률을 줄인다? 그러면 끼워 맞추게 돼요. 끼워 맞추기.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끼워 맞추게 된단 말입니다. 끼워 맞추기. 소방차가 막 출동했는데 이미 홀라당 집이 불이 다 타버렸어. 그러고 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차가 잘 비켜줬었으면은 불을 더 빨리 끌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가스통이 터지지 않게 미리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으면.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뭔 소용이야 이제 와가지고. 그죠? 그거보다는 어떻게 피해 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걸 좀 더 본질적인 걸 연구를 해야 되겠죠. 좀 더 본질적인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의원님들? 무슨 말인지? 소방차가 이렇게 갈 때는 길을 좀 이렇게 서로 좀 비켜주기 운동을 좀 하든가 운전자들의 인식을 좀 바꿔가지고 의식을 좀 바꿔가지고 골목에 대놓은 차들 주인들도 소방차 소리가 들리면은 혹시 이게 우리 골목은 아닌가 확인 정도는 좀 하고 빨리 좀 차를 빼줄 수 있게 이걸 좀 훈련을 하는 게 좀 더 좀 본질적인 좀 더 물론 화재 예방을 잘 하면 좋겠지만 그죠 화재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좀. 자 아무튼 요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가 돌파 원에 대해서 자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하고 다 같이 공부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복습을 해보았고요. 자 그리고 이 제 방송 앞으로 이제 제 방송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 방송은 이제 한지 제가 지금 2014년부터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2014년 2월 달부터 제 방송을 봐오신 분들은 이제 슬슬 매니아층이 돼가지고 매니아층이 되고 계시고요. 이제 막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가 돌파라든가 볼린저 밴드라든가 뭐 시가 돌파 2, 3라든가 지지와 저항 뭐 전고 돌파 눌림목 신쌍바닥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층이 살짝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그런 성향이 지금 좀 살짝 생기고 있어요. 기존에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이제 매매기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박식해지시는 분들 반면에 이제 막 오신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뭐가 뭔지 헷갈릴 수도 있고 당장 카페에 오면은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사실 지금 우리 카페에는 많아요. 회원님들도 그건 인정하시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계층이 좀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양쪽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이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에 이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막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또 다른 누구는 멜로 이런 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합치면 이제 막장 드라마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도 저도 아닌 막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막장이. 그러면은 뭐 물론 시청률이야 올라가겠지 물론. 근데 이 증권 방송에서는 시청률도 안 올라가고 방송이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소수의 매니아층을 만족시키고 뭐 다수를 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다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다수를. 근데 다수를 선택을 하다 보면은 이 또 소수의 매니아층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오히려 카페는 이 소수의 매니아층에 계신 분들이 지금 카페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써드려야 되는데 또 이 많은 이 지금 이제 막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한테 신경을 쓰게 되다 보면은 또 이 카페를 위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진짜 일은 일대로 하면서 진짜 이 카페에 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회원님들을 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좀 섭섭함을 사실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카페를 운영하고 실제로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층이 있으신 분들인데 뭐 계층을 나누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표현이 지금 좀 잘못됐네. 야, 아무튼 제가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같은 어떤 한 시간 내에서 액션으로 갔다가 멜로로 갔다가 한 번씩 또 그거 특이한 분들도 계세요. 이제 에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또 이 에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야, 이것까지 만족시키려면은, 답이 없더라. 이거 완전히 그러면 이제 19금으로 가야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것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내년부터는 당연히 우수 회원분들은 이 우수 회원이라는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카페에 기여도 많이 하셨고, 뭐, 글도 많이 남기시고, 댓글도 많이 남기시고 그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우수회원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뭔가 제가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걸 좀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카페에 많은 분들을 위한 어떤 활동도 제가 같이 겸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자유시간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 자유시간을 또 너무 줄여버리면 사실 저도 그날이 올까님 게시판이 안 들어가져요? 왜 안 들어가지? 그날이 올까님 우수회원 맞으실 텐데 유배 되셨나 봅니다. 유배. 누가 혹시 우리 그날이 올까님 귀향 보냈어요? 귀향? 그럴 리가 없는데 에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는데 귀향 보냈을 리가 없는데 귀향님 만약에 귀향을 가게 되면은 이게 30일 지나면은 보통 이게 사약이 배달이 되거든요. 사약이 배달이 돼가지고 꼴까닥 하시게 되는데 이제 30일 이후에는 이게 사약이 딱 배달이 돼 다시 원래대로 이게 복권이 안 되면은 복귀가 안 되면 이게 사약이 딱 배달이 되면서 이게 그래 농담입니다. 제가 아무튼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날이 올까님 왜 그냥 가만히 빨리 얘기를 하지. 그날이 올까님은 그러니까 그날이 안 오잖아요, 지금. 눈이 와가지고 사약 택배가 늦어졌답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우리 그날이 올까님 제가 빨리 그날이 올까님 지금 필명도 그날이 올까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아,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리 그날이 올까님은 잠깐만요. 제가 카페 한번 좋아해 볼게요. 그날이 올까님 카페 필명도 그날이 올까 아니에요? 아, 이게 행정상에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날이 올까님. 예. 그날이 올까님. 자, 바로 처리해드렸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21시가 지금 보시면은 그 전체 회원님들을 위한 그 주식 방송이에요.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이. 근데 여기서 제가 시간을 하루 따로 더 내든가 해서 수요일은
우수 회원님들만을 위한 방송을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중에서 격주로 격주요 격주로 여기서 하루는 빼서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중에서 하루는 빼서 우수 회원님들만을 위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수 회원님들만을 위한 방송은 그럼 어떻게 끌어나가느냐? 일반적인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런 방송은 이 방송은요 지금처럼 그냥 다소 좀 가볍게 매매 기법 이야기도 하고 뭐 시황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들 뭐 요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뭐 웃음 코드도 섞어서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방송을 하고요. 그러면은 우수 회원님들만을 위한 방송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다소 좀 이제 매니아틱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너무 주식 매매 기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왜냐면은 우수 회원 정도 되면은 이제는 매매 기법 이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매매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좀 말 그대로 우수 회원이라는 어떤 그런 수준에 어울리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쯤 되면은 이제 심리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많이 할 거예요. 심리적인 면. 그 다음에 심리적인 면에 대해서 다룬 이제 제가 본 책들 중에서 좀 좋았던 책들 그런 것들을 이제 회원님들한테 또 추천도 해드리고 좀 읽어보시라고 한 다음에 어떤 그런 책에 대한 내용들과 어떤 주식을 접목해서 이제 갑론을박 이야기들이 막 토론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수 회원님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수 회원님들만이 이제 이용하시는 이런 게시판이 있는데 우수 회원님들만 이용하시는 게시판이 있는데 보통 보면 우수 회원님들이 여기다 글을 남기시면은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보통 제가 일반적인 게시판에서는 보통 댓글 활동을 안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직접 봐드리는 거죠. 제가 직접 나서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수 회원님들은 우수 회원님들만의 분명히 그런 이점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우수 회원이 되시면은 반드시 여기에 따르는 그만한 혜택도 내년에는 돌아가게끔 제가 이렇게 계획을 다 잡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우수 회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별풍 100개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농담이고요. 카페에 다 나와 있어요. 카페에 우수 회원이 되시기 위한 어떤 일반적으로 모든 회원님들이 다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고 동영상 보실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다 열려져 있어요. 다 무조건 오픈인데 이제 제가 우수 회원이라는 이런 등급을 둔 이유는 어떤 이유에냐면 사실상 우리 카페는 모든 자료가 싹 다 모두에게 다 열람이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무료로 열람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 한 가지가 눈에 띄더라 이거예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만 하고 안 하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냥 보고만 가버려요. 뭐 잘 봤습니다. 아니면 뭐 추천의 댓글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 제공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정보 제공. 근데 문제는 하는 분들만 한다 이거예요. 또 하는 분들만 한다. 이래버리면은 뭐 뒤에서 몰래 그냥 보시기만 하시는 분들이 얄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몰래 훔쳐보기만 하는 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훔쳐봐도 상관없고 훔쳐가도 상관없고 혼자 몰래 훔쳐봐서 성공이라도 하시면 다행이다 이거예요. 어차피 카페의 목적은 대다수의 가급적 전체가 다 잘 살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회원님들이 그래도 좀 올바르게 매매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뭐 몰래 훔쳐보시든 몰래 숨어서 보시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몰래 훔쳐서 보시거나 몰래 뒤에서 보시면서 아무 활동도 없이 그렇게 혼자서만 살아오셨던 분들 계속해서 인생이 그렇게 혼자서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그죠?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분명히 댓글 하나 없이 몰래 그냥 보면서 유령처럼 살아오셨던 분들일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3년이 지난 4년이 지난 5년이 지난 지금도 삶이 어떻냐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숨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숨어서.
뭐가 나아진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나아진 게. 나아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정말 나아지고 싶다. 내 삶이 바뀌고 싶다. 그러면은 그 모니터 뒤에만 숨어 있지 말고 나오란 말입니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 나와요 좀 나와. 나와가지고 글도 좀 남기시고 비판도 좀 받고 격려의 댓글도 받으면서 서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내가 봤을 때는 내 의견은 좀 다른데 내 의견도 적극 피력도 하면서 남들과 좀 소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소통.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소통이 안 되니까 엉망이죠. 그죠? 맞습니까? 회원님들 인정하시나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꽉 막혀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회원님들이 봐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저는 어떤 하나의 소통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소통의 문제. 서로 대화가 안 오가고 이야기가 안 와가니까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엉망이에요. 엉망 아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식도. 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혼자 숨어서 사시건 어떠시건 뭐 어떻게 하시건 예, 저는 다 괜찮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삶이 진짜 바뀌질 않아요. 정말 내 삶을 한번 바꿔보겠다. 당장 내 삶을 뜯어 고쳐서 진짜 한번 더 나은 길로 나가보겠다 하신다면은 그렇게 강력하게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진짜 주식 실력도 내가 쌓고 해보겠다 라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나와요. 예, 나오세요. 모니터 뒤에만 숨어가지고 마우스만 클릭하시지 마시고 나와가지고 글도 남겨보시고 독수리 타법이든 맞춤법이 안 맞건 차트가 구리건 상관없어요. 나와가지고 글을 올리고 많은 이 대중들에게 평가를 받으란 말입니다. 이 많은 눈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평가를 받아보라고. 이 평가받기를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발전이. 남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아시겠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뒤에 숨어 계신 의원님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예, 본인의 어떤 발전을 지금 진짜 확실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금 이 방법을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거니까 좀 나와서 예, 활동도 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교류도 나누면서 우리 회원님들의 어떤 실력 향상의 예, 계기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예, 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회원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연말 예, 너무 무리한 매매 하시지 마시고 또 술 드시고 뭐 차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씨 여기 우리 집 아닌데 야 우회전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경찰차이신 분들 계시죠, 그죠? 경찰차 안에서 그거 뭐 대리인 줄 알고 막 소리 지르고 좌회전 하라니까 막 자 그런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술도 적당히 드시고 예, 집에 일찍들 들어가셔가지고 예, 가족분들과 함께 예, 상당히 즐겁고 의미 있는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예, 저는 다음 주